방법이었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얘를 만족하는 xy가 모두 정수인 해는 x는 뭐예요? 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홀수 사진상수 홀자 이걸로 나눠서 전부 구별이 되지 않음을 보이면 되는데, 먼저 홀수일 때는 제곱의 합이 4n 플러스 2꼴인가요? 그러니까 짝수니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짝짝일 때는 짝수니까 알면 되고, 이제 홀짝일 때만 해보면 되네요. 홀수일 때가 얘를 2n 플러스 1, 얘를 2n 그러면 제곱의 합은 4n 제곱 플러스 4n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4n 플러스 1꼴. 그럼 얘는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얘는 2죠. 그래서 어느 경우도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접근하고. 그냥 사회배수 나눠보면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0 아니면 1 아니면 2죠. 2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수 n이 11번입니다. 정수 n이 5 이상의 소수일 때 n제곱 마이너스 1은 항상 3의 배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의 배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정수를 나머지가 0인 집합, 1인 집합, 2인 집합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소수, 5 이상의 소수는 전부 3의 배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5 이상의 소수는 항상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2거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각마다 n-1하고 n 플러스 1. 이 중에 하나는 3으로, 두 항 중에 하나는 3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래서 정수를 분류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이라고 한 내용 자체가 3의 배수임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정수를 분류를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걸로 나눠서 써보는 그런 방법이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2 이상일 때 n 12번입니다. n 5수 마이너스 n. 얘가 30의 배수임을 보여야 하거든요. 얘는 n, 그 다음에 얘는 n 4승 빼기 1인가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 n-1,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30이라고 하는 것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그래서 각각 2의 배수임을 보이고 3의 배수임을 보이고 5의 배수임을 보이면 되겠죠. 근데 우선 2의 배수 아니야? 네. 근데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거는 연속된 사실은 세 자리의 자연수의 곱은 3팩토리얼을 배수. 그래서 6의 배수인 게 나왔고, 이제 얘가 5의 배수인 것만 보이면 돼요. 이 전체가 5의 배수임을 보인다는 얘기는 다시 정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이걸로 나눠서 각각의 경우마다 전부 5의 배수가 됨을 보이면 된다는 얘기죠. 5의 배수였을 때는 얘가 5의 배수고, 나머지가 1이었으면 얘가 5의 배수고, 나머지가 3이었을 때는 4였을 때는 얘가 5의 배수죠. 근데 이제 나머지가 2였을 때하고 나머지가 3이었을 때는 요 수 가지고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가 2나 3인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5K 설마 2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곱해서 2를 더하면 이 숫자 자체가 5의 배수가 되고 전체적으로 3의 배수가 됩니다. 30의 배수가 됩니다. 13번까지 했고요. 13번 안 되겠네요. 1보다 큰 서로 다른 의미의 두 자연수 x, y, x는 y보다 크다 해서 x의 세제곱 y 마이너스 x, y의 세제곱, 얘는 항상 네모의 배수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아라 하는 건데요. 얘는 x 곱하기 y, x의 제곱, y의 제곱, 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숫자들이 x하고 y가 둘 다
홀수일 때, 그리고 둘 다 짝수일 때, 아니면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일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2의 배수가 들어있다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분류할 때 3의 배수인 걸 먼저 보이고 싶기 때문에 x하고 y를 3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걸로 즉 총 9가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x, y는 순서가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총 6개만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3의 배수인 것도 언제나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최소한 6의 배수인데, 그렇죠? 최소한 6의 배수인데, x가 2고 y가 1이면 딱 6밖에 안 되니까 그냥 6의 배수이다라는 것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더 큰 수의 배수는 될 수가 없겠죠. 배수, 수, 테두리를 정수까지로 음수까지 확장해서 생각해서 푼다는 걸 전제하는 건가요? 아니요. x가 y보다 크다고 지금 문제인 거죠. 자연스러운 합니다. 3에 대해서 보이는 방법이 바로 x하고 y를 분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0인 거 이렇게 나눠서 정리고 언제나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 6의 배수까지는 되고 그리고 이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게 6이니까 6보다 더 큰 수의 배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6번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일이겠죠? 네? x가 2고요, y가 1. 1보다 큰 서로 다른 이름이 두 그래, 2하고 3이에요. 3하고 2. 아, 그러면 되나요? 3하고 2 같은데, 왜, 서로 3, 1, 3, 아니요. 60이네요. 3, 1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1보다 큰, 내가 잘못 봤나 보네요. 2보다 큰 서로 다른 영수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3, 어디다? 그냥 서로 다른 자연스러운 크다고 하면 1보다 큰 뺄법하기 훨씬 좋겠네요. 2하고 1 나와, 2하고 1. 근데 사실은 7의 배수가 안 된다는 걸 보일 수도 있죠. 30 약수의 개수가 안 되고 나와야 돼. 그런가요? 아, 그렇죠. 그럼 30의 약수가 뭐군요? 다 해야죠. 이거 문제를 고치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 크거나 같은 으로. 아니면 그냥, 그래, 자연수. 그냥 두 자연. 자연, 네. 서로 다른 두 자연수. 네, 그렇게 하면. 2하고 1 나오니까. 단, x가 y보다 크다. 이거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합니다. 문제를 고쳤습니다. 26번은 보겠습니다. 26번은 원래는 생 노가다를 막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복수 표현을 했으니까 그걸로 금방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 A가 x 플러스 yr 그리고 x, y는 정수.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공집합은 아니고 집합 A에 z가 원소면 z분의 1도 원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소 평면에서 지금 z분의 1이라고 하는 복소수는 요 바깥에 있는 복소수에 대해서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복소수에 대해서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점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있는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 안에는 정수점이 0,0밖에 없는 거죠. 근데 0,0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z분의 1이 있으니까요. 격자점이 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밖에 없는 거죠. 경계를 제외하면 이 안에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건 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 위에 격자점들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변수는 1, 마이너스 1, 그리고 i하고 마이너스 i인데 이 i하고 마이너스 i는 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1은 혼자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도 혼자 들어갈 수 있는데 i가 들어있으면 마이너스 i가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i가 들어있으면 i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원소 3개가 들어있는 집합을 만든 거니까
2의 3승 8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7개. 그러니까 복소평면을 얘기하면 간단하게 풀리는 내용이긴 합니다. 대신 아니면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이거를 역수를 취하면 그냥 부등식으로 뭔가를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i가 a의 원인데 x 플러스 yi는 1이라고 하는데 계산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보여줄 수가 아니죠. 실수부하고 허수부. 그러니까 x의 제곱 1 더하기 y의 제곱 분의 x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허수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총 가질 수 있는 게 9개의 점인데 겹쳤죠. 9개의 점이긴 한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을 버리면 남는 건 저 4개의 숫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산수로 계산할 수가 있죠.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입니다. x의 5승 이퀄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a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실제로 그 복수수를 구해낼 수도 있는 거죠. 대신 숫자로 표현하기보다는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런 놈들이긴 한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제곱 플러스 a 값만 물어봤죠. a제곱 플러스 a는 좀 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x의 5승 이퀄 1을 만족하는 허수는 뭘 만족하냐면 얘가 x 마이너스의 x의 4제곱 더하기 x의 3제곱 x의 제곱 x 0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사실은 허수들은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 허수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의 4승부터 1까지 합이 0이다라는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의 제곱 플러스 a를 직접 계산할 건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는 지금 오메가의 제곱으로 통분을 해주니까 오메가의 4승 더하기 오메가 1이죠. 이것부터 쓰면 오메가의 3승 그리고 이거 오메가 더하기 얼마죠? 1인가요? 그런데 얘를 하나를 줄까요? 그럼 오메가 제곱하고 이렇게 되네요. 이 값이 0이니까 결과 답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번을 임의의 복소수 Z에 대하여 임의의 복소수 Z에 대하여 이거 33번인데요. 33번 하겠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이거 무슨 잘안 보여요. 알파 Z 더하기 베타 Z다가 얘가 실수이면 그러면 알파 이퀄 베타다임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역도 성립을 하는 거죠. 알파가 베타바면 그러면 혈례복소수가 나와서 혈례복소수 약을 실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쪽 방향은 너무 당연하니까 이쪽 방향을 그릴 건데 먼저 알파 Z 더하기 베타 Z가 실수는 알파 Z 더하기 베타 Z가 여기 혈례복소수인 알파가 Z가 더하기 베타가 Z 하고 같아지는군요. 그래서 얘를 이제 Z는 Z끼리, Z바는 Z바끼리 넘겨서 정리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바의 Z는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의 Z바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바의 Z의 혈례복소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 얘기가 지금 임의의 복소수에 대하여 알파 마이너스 베타 바의 z가 얘가 그냥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복소수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니까 이 값을 이제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그 다음에 z를 c 플러스 di라고 놓고 실제로 곱을 해서 이 값이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CD에 대한 실수 CD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보면 그러면 A하고 B가 각각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여기 허수 부분이 지금 보니까 허수 부분은 BC 플러스 AD 이거죠. 이게 0이랍니다. 임의의 C, D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 A를 넣고 C를 넣고 그 얘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라는 겁니다. 알파는 베타가. BP.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을 보겠습니다. 뒤에 방정식 이론에서는 잠깐 한마디만 할 수 있는데요. 그냥 판별식 얘기인데요.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그때 판별식이 양수, 영, 음수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허수 계수, 실계수가 아니라 허수가 들어가 있는 2차 방정식에서도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 이거는 통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요번에 책을 읽다 보니까 예로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2i의 x 플러스 1-3i 이렇게 허수계수를 갖고 있는 2차 방정식. 원래 허수계수를 가진 2차 방정식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근데 지도서에 이게 나와요. 허수계수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얘의 d를 한번 계산해보면 3-2i의 제곱 마이너스 4의 1-3i 해서 이 값이 딱 1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인데 그런데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잘 해주더라고요. x-1 플러스 i, x-2 플러스 i. 그래서 두 허근을 갖고 얘는 켤레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달래를 얘기해 준 거구나. 네. 달래를 이거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냥. 그래서 알아두는,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요? 이거 정리하면 잡아놓고 저기. 그렇죠. 잡아놓고 정리하면. 근데 그게, 그 정리한 게 판별식이 실수가 나와서 그게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럼. 그렇죠. 그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퀴즈를 풀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서 뭐 저는 두 분의 차도 외우라고는 시킵니다. 근데 저하고 스터디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차를 어떻게 제가 가르치는지 아시긴 하겠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저는 두 분의 차 공식을 유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은, 그다음에 부분, 그리고 차는 이렇게 써놓고 얘는 전부 부모는 A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여기가 B, 여기가 C, 그리고 여기가 D. C가 없으니까 2차 방정식에서 D는 큰 D밖에 없죠. 그런데 크니까 루트. 그러면 안 까먹죠. 좀 이랬는데. 근데 그거를 짝수 공식도 쓸 수가 있나요? 짝수 공식은 쓸 수가 없습니다. 판별식은 큰 D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원래 3차 이상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빠졌죠. 빠졌는데 그래도 혹시 나올지 몰라서. 그리고 여기 n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를 비에타 정리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비에타가 누군지 몰랐는데 얘가 대수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대수의 아버지. 그게 나와요. 그 교과서 저기
지도서에 나옵니다. 대수의 아버지. 대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해보면 비에트라고 하는 이탈리아 설정가 1500년대부터 그때부터 뭔가 기호를 써내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1번 문제에서는 i-1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허승배수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수상등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실근 알파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식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둘 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번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x제곱 더하기 px 마이너스 156p 이퀄 0의 부분이 정수일 때의 p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프랑스, 이탈리아 아니죠? 이게 나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원래는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2차 식을 풀 때는 그때는 보통은 제 풀이 방법은 2차가 아닌 1차 식을 푼다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 얘를 x-156p 이퀄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그리고 p를 x-156분의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를 내려주고요. 이 식을 분자로 분모로 직접 나눠서 표기해줬습니다. 1빵빵 156 그럼 1 156 156 156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156 더하기 x 마이너스 156분의 156의 제곱. 이 숫자가 좀 작으면 얘가 정수니까 이 값이 우변이 정수려면 얘도 정수이면 된다. 그럼 결과 요거가 얘의 배수이다. 즉 분모가 분자로 나눠 떨어진다.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156의 제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터무니없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일반적인 풀이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다가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어떤 선생님이 천재적인 아이디어 누굴까요 과연? 어떤 선생님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풀었습니다. 먼저 뭐라고 쓸 수 있죠? x 제곱이 p로 묶어서 156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 x 제곱은 소수 p의 배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어떤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 소수 p의 배수면은 원래 수도 소수 p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증명은 그냥 교육법으로 금방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x라고 하는 값은 p의 배수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식은 k제곱 p제곱 k제곱 p제곱 이퀄 p의 156 마이너스 kp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p 하나 약분시켜 놓고 다시 p를 구해보면 얘만 이렇게 넘기면 되죠. 그럼 k의 k 플러스 1 k의 k 플러스 1의 p는 156이고 156은 소인수분해를 빠르게 해보면 3 곱하기 4 곱하기 13 이렇게 됩니다. 그쵸? 12 곱하기 13이었나요? 그래서 지금 p의 값은 k의 k 플러스 1 분의 3, 4, 12, 13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얘가 연속된 자연수죠? 그래서 이 값밖에 안 된다. 이렇게도 연속 아니고 이렇게도 연속 아니기 때문에 k 값은 자연수일 거고 3이다. 그러면 p의 값이 13이다. 이 풀이를 어떻게 떠올리겠습니까? 네, 좋죠. 다음 49번입니다.
2차 방정식, 이것도 실계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지만, x제곱 마이너스 2ix 마이너스 k 이퀄 0. k는 실수. 요걸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실은 이게 홀수차 계수 앞에 요 단위어수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문제집에서도 좀 고난도 문제집에서는 몇 번 봤는데 1차, 3차 이런 홀수창 앞에 계수가 순호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방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는 여기 있는 ix 얘만 t라고 치환을 하면 그러면 실계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항상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차라도 실계수 3차 방정식으로 항상 표현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해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t, x제곱이 마이너스 t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k는 0. 이제 실계수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고 그럼 여기에서 t라고 하는 어떤 변수에 대한 내용을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의 판별식이 얘가 0보다 이게 뭐죠? 1-k인데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0일 때 따져보면 얘는 t 이퀄 알파 베타라고 하는 실근을 갖는 거고 t가 ix였기 때문에 원래 방정식의 두분은 i분의 알파, i분의 베타 즉 순호수 두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t 이퀄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 이렇게 혈례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t가 ix였었으니까 양변을 i로 나눠주면 i분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즉 허수 부분의 부호는 그대로고 실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그건 혈례라고는 부르지 않지만 그런 복소수를 그대로 갖게 되는 거고요. 특히 뭐가 0이 아니었을 때 그러냐면요. 얘가 0이 아니었을 때는 그때는 허수근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중근인데 그 중근이 실근인 중근인 거죠. 실근인 중근이니까 원래 방정식은 허근인 중근을 갖게 됩니다. 특히 알파가 0이면 허근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0은 근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 이퀄 x제곱 플러스 1 분의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원래는 상기 단원에서는 상기 내용으로 풀 수가 있고 그래프 단원에서는 그래프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2차 방정식 내용으로 x가 실수였을 때 y의 범위를 구하라고 2차 방정식 이론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모는 우선 0은 아니고요. 그리고 좌변으로 넘기고 전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 아닌데요? 플러스 y 이퀄 0 x가 실수일 때 y의 범위 즉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y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문제를 바꿔서 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고 그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번을 보겠습니다. 알파는 2차 방정식의 근이고 베타는 2차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a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x 더하기 b 이퀄 0 그 다음에 이제 b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이퀄 0의 근이 근데 여기서 둘 다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a하고 b는 0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2차 방정식하고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계수가 역순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은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하나 하고 감마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방정식의 두 분은 알파분의 1하고 그 다음에 감마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알파분의 1하고 베타가 같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번엔 감마분의 1하고 베타가 같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네? 괄호 속의 조건. 그렇죠. 근데 괄호 속의 조건이 알파, 베타는 1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지금 결국에는 이 값이 바로 베타분의 1인 게 나왔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은 근각에서 여기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59번. 시간이 끝내겠습니다. 59번은 방정식 얘를 만족시킨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0의 부분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f 알파가 베타 그리고 f 베타가 알파였을 때 f1을 equal 1인 fx를 구해가라는 얘기인데 풀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풀이까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근각의 관계만 잘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합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곱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이렇게 나왔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은 f의 알파는 베타인데 베타가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 얘도 같은 방법으로 f의 베타는 알파 대 알파가 1 마이너스 베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식을 유추하는 거죠. 즉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꼴 0의 두분이 알파 베타인 거죠. 근데 두분이 알파 베타인데 얘도 2차식이고 2차 방정식이고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교육입니다. 그래서 얘는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 얘의 실수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f의 1 equal 1을 만족하는 fx를 구하고 있으니까 양변 x에다 1 집어넣어서 k값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곱을 이용해도 사실상 풀리긴 하지만 곱을 이용해서 풀 때는 차수가 하나가 올라갑니다. 3차식이 나오긴 하지만 그때도 비슷하게 없어지면서 풀어집니다. 대신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69번을 풀겠습니다. 다른 거 풀 거 없나요? 저거 해야 되는군요. 카르다노 해법을 해야 되는군요. 빨리 59번을 하고 69번을 하고 카르다노 해법으로 가겠습니다. y =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3차함수하고 x와 y = x 플러스 3이 서로 다른 세점 a, b, c에서 만납니다. 그럴 때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더할 텐데 y1, y2, y3는 얘는 x1 더하기 3 x2 더하기 3 x3 더하기 3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의 합인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 더하기 9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근이 바로 얘하고 얘를 연립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을 해보니까 계산이 틀렸네요. 아니네.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인데 사실 a는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세근의 합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는 7. 어디서 일어난 거죠? 이제 첫 번째. 네. 자, 그러면 카르다노 해법이 제일 뒤에 있는데 사실 이것도 별로 쉽진 않았는데 그 카르다노 해법이 그 사용기도에 여러 군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페라리의 해법은 한 군데에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사형 지도서에서는 한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페라리의 해법 4차 방정식의 그 근해 공식은 사실 3차 방정식의 해법보다 더 쉬워요. 뭐냐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뭐가 있냐면, 원래 카르다노가, 그러니까 페라리가 카르다노의 제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카르다노의 제자였는데, 근데 페라리가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 방법을 먼저 고안을 했는데, 그 과정에 3차 방정식의 일반 해법이 들어간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다가 카르다노가 타르탈리아한테 사기쳐가지고 가져온 3차 방정식 해법을 가지고 둘이 동시에 같은 논문집에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해법은 우선은 기본은 있습니다.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이런 3차식은 항상 치환을 통해서, 즉 어떤 치환을 하죠? X를 T-3의 1분의 B라고 하는 이런 치환을 통해서 2차항이 0인 그런 3차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개념으로 따지면 이 3차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3의 1분의 B만큼 평행이동하면 2차 앞의 계수가 0이 돼요. 뭐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4차도 BX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퀄 0이라고 하는 얘를 X 이퀄 T-4의 1분의 B 이런 치환을 통해서 3차 앞의 계수가 0인 3차식으로 항상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차나 4차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 그래프를 따져봐도 얘는 정확하게 점대칭이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1차, 그러니까 요거를 없애고 나면 4차하고 2차만 가지고 우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1차를 더해줌으로 해서 약간 비트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3차하고 4차는 그나마 이렇게 해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하면, 그리고 나서 양변을 최고차항백에서 A로 나누면 식을 X의 세제곱과 T의 세제곱 더하기 PT 더하기 Q 이퀄 0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3차 함수 FT라고 놓고 얘의 그래프를 미분을 이용해서 막 그릴 때, 그때 도함수가 0보다 클 때, 0일 때, 작을 때를 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도함수 이퀄 0의 방정식이 두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해를 안 가질 때를 잘 이용해서 뭔가 극대극소의 곱이 얼마고 양수다 우수다 막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 그러면은 실근을 갖는지 뭘 갖는지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바로 4분의 Q제곱 플러스 27분의 P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요거 써놓으신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카르다노 해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요 T의 값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P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Q 이퀄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으로 바뀌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이게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P 이퀄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 그리고 Q 이퀄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이 식을 만족하면 이 등호를 만족할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을 양변을 세제곱을 해보면 P의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27의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제곱의 합과 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걸 변수를 m이라고 한다면 m 마이너스 q m 그리고 마이너스 27분의 p 세제곱 이퀄 0이라고 하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떠올려서 이 2차 방정식을 뭐 어떻게든 풀 수 있죠. 근각계수관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뭐
나옵니다. 근데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나왔다고 해서 알파, 베타가 다 나온 건 아니죠. 그거는 3차 방정식 중에서 간단한 3차 방정식, 즉 아까 드마우러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항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쌍이 알파 3개, 베타 3개 해갖고 총 쌍은 9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서로 다른 거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일반 해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먼저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차 앞에 개수를 없애고 나면 4차하고 2차만 남은 건데요. 그 4차하고 2차만 남은 거를 최고차 앞에 개수를 1로 바꿔치면 px의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이렇게 써놓고요. 그리고 이제 우변하고 좌변이 완전 제곱이 될 수 있도록 식을 조작을 하는데, 근데 양변에 x에 관한 2차식을 더할 겁니다. 그래서 2의 t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t의 4제곱인가요? 아닌데?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좌변은 우선은 x제곱 더하기 t의 완전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p 더하기 3t의 x의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더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변식이 완전 제곱이 될 수 있도록 t의 값만 잘 잡을 수 있다면 끝나는 거죠. 우변식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t제곱 마이너스 4에 p 더하기 3t r 더하기 t의 제곱이 0 이렇게 되는 t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t에 관한 3차 방정식입니다. 얘가 풀리면 이제 요게 풀리는 거죠. 완전 제곱 이퀄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형. 네,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뒷풀이는 저기 그 해물찜찜으로 가겠습니다.